안녕하세요. 돌싱인 30대 여자입니다. 원래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돌싱이 되었는지 얘기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서가 없어도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동기지만 사회인이 되고 나서야 가까워졌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처음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러다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점점 데이트처럼 변해가더니 남편이 먼저 사귀자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건가 싶어 긴가민가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가 무려 5년이나 이어졌고 어쩌다 보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네요.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주변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사실 저는 남편에게 이렇다 할 확신을 갖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해왔고 그때부터 모든 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님 정정하실 때 가정 꾸려서 자식 낳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해댔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차마 아직 나는 결혼 생각은 없다 소리를 못했어요.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힘은 주지 못할 망정 상처는 줄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때의 제가 죽을 만큼 밉고 후회스럽습니다. 결혼이란 건 남들이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던 말던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확신이 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가 바보였죠. 아무튼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이후로 형식적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도 받았습니다. 상견례도 했고 정말이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시댁에서 저에게 그래도 좀 고마워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시댁의 사정 때문에 서둘러 결정된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이런저런 일들로 대판 싸우고 부딪히게 됐을 때 저한테 그러시대요. 남편 좋다고 7렐레 8렐레 결혼시켜달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깟일로 대들고 그러냐고요. 그때 정말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결혼 당시 양가에서 특별히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대학 때부터 등록금도 제 손으로 벌어서 냈을 만큼 뭐랄까 독립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결혼식 비용도 제 힘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어요. 어쨌든 모아둔 돈도 있었고 부족하면 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준다는 걸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있냐 하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대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친정에서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러는 거냐며 차를 받아라 금을 받아라 아니면 통장에 현찰을 넣어달라고 해라. 정작 시부모님은 금반지 한 쌍 해주시는 게 전부셨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듣기 껄끄러웠네요. 그래도 별다른 싫은 소리는 안 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그저 좀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지 나쁜 분들이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아무 말이나 하시네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로서 시댁에 찾아뵐 때랑은 많이 다르더군요. 특히나 어머님께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이 잘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반찬은 뭘 해줬는지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통화가 툭하면 5분 10분 길어지기 일쑤였던지라 제가 직장이라 통화를 길게 못한다 하면 또 서운하다 어떻다 너는 화장실도 안 가냐 내가 전화하면 화장실을 간다던가 편의점을 간다던가 눈치껏 요령껏 통화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회사는 뭐 너 없인 안 굴러가냐 너 혼자서만 일하냐 말 그대로 억지를 쓰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참으로 버거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입사하기도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만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제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걸핏하면 걸려오는 어머님 연락이 솔직히 반가울 리가 없었죠. 게다가 그 내용이냐곤 죄다 남편이 어떤지 묻는 것이었는데 그럼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그러시는 건지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통해 어머님께 그런 연락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처대를 장가 보내놓으면 마음이 안 놓이는 법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32살이나 먹은 아들이 뭐가 마음이 안 놓이신다는 건지. 정말이지 여러 가지로 맞춰드리기 힘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지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둘이 아주 부둥켜안고선 웃고 울고 드라마를 찍었죠. 아무튼 그리고 저희는 시내로 이동해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걸 받아마라 보나마나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주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시며 어디냐 누구랑 있냐 꼬치꼬치 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친구랑 있다고 하니 저더러 효도할 시간은 없고 친구랑 노닥거릴 시간은 있냐 하시며 아버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데 하루에 한 번 문자건 전화건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도 시댁에 와서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좀 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연애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뵀으니 두 분도 제 성격을 아실만도 한데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애교 좀 부려라. 살갑게 굴어라. 아니 딸이 아예 없으시면 제가 말을 하네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저랑 동갑내기인 여동생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우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시부모님한텐 또 아양도 잘 떨고요. 그러니 거기서 재미를 좀 찾으시면 좋겠는데 안 되는 저한테도 신우처럼 하라 하시니 환장하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는 잦은 연락도 부담스럽고 내가 뭘 하는지 꼬치꼬치 물으시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이 중간에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냐니까. 남편이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가 무뚝뚝하니 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좀 노력을 해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긴 일평생 이런 성격으로 살아와서 못 고친다며 제가 이해하라나요? 이건 무슨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는 얘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후로 한 달쯤 지나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레스토랑에 갔는데 저도 묵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전보다 더 퉁명스럽게 있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저도 오죽하면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짜증이 나셨는지 저더러 이러는 이유가 뭐냐, 뭐가 그렇게 골이 났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어머님이 부담스럽다. 효도든 뭐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냐. 그리고 제가 통화가 곤란하다 할 때는 정말 곤란해서 그런 거니 어머님이 좀 기다려주시라. 그런데 어머님 반응이 정말 황당했어요. 저더러 당신 아들 좋다고 결혼 전부터 얼굴 비추고 그러던 건 뭐냐 가식이었냐. 나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한다고 한 거냐.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당신 편하신 대로 기억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 드나들게 된 건 그 횟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몇 번이나 남편을 통해서 놀러오라 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 어쩔 수 없이 찾아갔던 게 사실이고 결혼을 한다는 게 제가 남편하고 가정을 꾸려 잘 살겠다는 뜻이었지 어머님 아버님 비위 맞춰드리며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는걸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확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서운하다 하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저도 더는 못 해먹겠다는 생각에 그냥 되는 대로 했죠. 일부러 못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든 잘해드리려는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자 그렇게 태도를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 어머님 아버님은 어떠셨는지 몰라도 저는 속이 편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처음엔 그런 저에게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지 이후로는 시댁에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머님은 못마땅하셨던 건지 하루는 제게 연락을 해오셨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한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냐 하시면서 더는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테니 너무 그렇게 당신 아들 뒤에 숨어있지 말라나요.
솔직히 이게 사과인지 뭔지 싶었지만 그래도 이마저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한 게 작년 가을이었네요. 그런데 시쳇말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죠.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오만정이 떨어지게 된 건 올해 초 제가 임신을 했었어요.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출산휴가는 최대한 늦게 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며 당장 집에 오라는 연락이었죠. 그래서 서둘러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탔던 택시가 뒷차에 받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교통사고 자체가 심각하진 않았지만 저는 결국 유산을 했고 아버님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결국 방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내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긴가 싶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는데 제 임신이 어떻고 이야기가 오가더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겨우 3개월이었지 않냐며 그때는 자다가 유산해도 모른다나요? 그런데 뭘 서 있지도 못하겠다며 누워서 저러냐고. 지 시아버지 가는 길에 저런 생쇼를 한다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신우도 어머님 말이 맞다면서. 솔직히 우리 가족이나 되니까 새언니 저렇게 누워있어도 별말 안 하는 거지. 막말로 유산한 게 자랑이냐. 나 같으면 죄송해서 시댁 식구들 얼굴 쳐다도 못 보겠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천근만근이기도 했고 저는 저대로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그 분노를 표출할 기운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냥 저를 둘러싼 모든 게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제 감정을 추스려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자냐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이는 뭐 또 가지면 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남편은 어떻게 보면 한날 아버지도 잃고 자식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큼이나 남편도 슬프겠구나 싶은 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지대요.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행동에 옮길 새도 없이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 입장에선 남편하고 손주를 잃으신 거 아니냐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잘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저더러 나가서 어머님께 좀 살갑게 굴어달래요.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요. 내가 뭘 사과하냐니까 그냥 아이 문제도 그렇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어제 유산했는데 자기 엄마 기분이나 생각하고 있다니? 제가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누웠던 자리는 대충 정리하고 조용히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입고 있던 상복도 벗어버리고 제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는 애 아빠 자격도 없는 자식이라고 어떻게 우리 애가 죽었는데 나더러 어머님한테 가서 애교 부리고 용서를 구하라니 사이코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여기서 제일 슬픈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이래요. 저는 애 하나 잃었지만 자기 식구들은 둘을 잃었다면서. 그리고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랑 자기 식구들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니 슬픔이 같을 수가 없다나요? 그리곤 그러면 좀 덜 슬픈 사람이 더 슬픈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대요. 그리고 그런 논리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는 남편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갈라서자 했죠. 남편이 그제서야 저더러 미쳤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이 시점에 입에 담을 수가 있냐 어쩌냐. 그런데 전 그 말을 내뱉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돌아오는 기분이 돼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지난달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같이 울고불고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유산을 하고 난 이후로는 줄곧 남편과 좋은 말 한마디를 나누기보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탓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니 결국엔 남편도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인 눈치였어요. 그래서 재산 정리해서 나누고 그런 대로 깔끔하게 헤어졌네요. 그런데 이후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업계다 보니 남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회사에서 잘렸다더라고요. 툭하면 집안일이 있다며 이래저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회사 대표가 직접 해고했다나 봐요. 어머님이랑 신우랑 같이 살 것 같다는 얘기까진 들었었는데 결국 그 둘이 남편 앞길을 막았구나 싶기도 하고 하마터면 저게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생각도 들고 그래도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괜히 미련이라도 남은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아무튼 뭐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중간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 남편이 제일 등신이긴 했지만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남이 괴로워하건 슬퍼하건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어머님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 남편이건 시댁 식구들이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잘 지내든 말든 관심 없고요. 그냥 앞으로 제 인생 발목 잡는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